피부가 기억하는 나라. 한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여기던 것이 사실은 한국이 월등을 넘어서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우수함을 또 한 번 일깨워주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잘 나가는 CEO였습니다. 그런데 제 피부는 썩어가고 있었죠.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맞이할까? 붉은 발진이 더 번졌을까? 아니면 간밤에 긁어댄 자국이 더 깊어졌을까? 제 이름은 사토 미카. 일본 3대 뷰티 플랫폼의 CEO로 도쿄에서 꽤 알려져 있죠. 화려한 명함, 세련된 사무실, 그리고 수십 명의 직원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10년이 넘도록 저를 괴롭히는 만성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미카 씨, 이번 베프 온천은 어떠셨어요? 회의실에서 마케팅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역시 일본 온천이 최고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베프, 하코네, 심지어 중국 고산 온천까지 수천만 엔을 쏟아부었지만 제 피부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칙칙한 파운데이션과 두꺼운 컨실러로 가린 제 피부는 밤이면 복수하듯 가려움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10번째 피부과 의사는 이전 9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소견을 내놓았죠. 사토 씨,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면역계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문득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미카야, 한국은 더럽고 위험하고 일본인을 혐오하는 나라야. 절대 가지 마라.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저는 한국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유행할 때도 일부러 외면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제 비즈니스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자마자 시장 분석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플랫폼 이용자들이 빠르게 K-뷰티로 이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피부는 오늘도 가려워 미칠 지경이었죠. 제 인생이 두 개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쪽은 사업의 위기, 다른 한쪽은 건강의 위기. 그리고 두 문제 모두 한국이라는 단어와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광고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비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지난주 사진 촬영에서 제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포토샵을 해도 숨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최근 몇 주간 제 피부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얼굴 전체에 진물이 흐르고 붉은 발진이 턱과 목까지 번져갔죠. 한밤중에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다가 피가 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사무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CEO라기보다 중병을 앓는 환자에 가까웠습니다. 두꺼운 메이크업 아래 숨겨진 진실은 더 끔찍했죠. 미카 씨, 주주 회의가 시작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10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위기입니다. K-뷰티의 등장으로 시장 점유율이 20% 하락했어요. 일본 제품은 이제 젊은 세대에게 구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10대, 20대 여성들이 한국 제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본 뷰티 산업이 한류 열풍에 휩쓸려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주주 중 한 명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카 씨, 이젠 직접 한국 시장에 가서 조사해보세요. 특히 피부 치유가 합쳐진 한국 온천이 최근 젠지 세대 여성에게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저는 반사적으로 거부하려다 말았습니다. 제 피부 상태와 회사의 위기를 생각하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한 달만 갔다 오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가는 거야. 치료는 기대 안 해. 집에 돌아와 짐을 싸는 동안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지금 제게 가장 위험한 건 이 끝없는 피부 고통과 무너져가는 회사였습니다. 여권을 가방에 넣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피부, 짓무른 상처들, 그리고 지친 눈빛.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한 달만, 그저 시장 조사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에 도착한 첫날, 저는 최대한 전문가다운 모습을 갖추려 했습니다. 완벽한 슈트, 꼼꼼한 메이크업, 그리고 철저히 준비한 미팅 자료. 그러나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사토 대표님, 환영합니다. 한국 시장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입 K-뷰티 브랜드 바이어들과의 첫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제가 가진 편견과 달리 한국 바이어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2시간째 미팅이 진행될 무렵
갑자기 이상한 열기가 얼굴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설치된 조명의 열기가 제 피부를 자극했던 겁니다. 사토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바이어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몰려왔죠. 죄송합니다. 잠시만.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메이크업이 무너지고 얼굴 전체가 터지듯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진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통증이 심해져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미팅은 중단되었고 저는 호텔 직원들의 도움으로 객실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외국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완전한 굴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미팅은 전면 취소해야 했고 출장의 주요 목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비행기도 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호텔 스파의 매니저 김지연입니다. 낯선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수건과 알로에 젤이 들려 있었죠. 오늘 미팅장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지연은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그런 증상이면 덕구온천 한번 가보세요. 국내에선 거의 유일하게 고온, 중탄산, 유황, 염화물이 다 나오는 곳이에요. 예민한 피부 환자들 사이에선 전설처럼 알려진 곳이죠. 처음엔 그저 예의상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연이 보여준 사진들과 후기들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강원도 울진에 있어요. 서울에서 KTX 타고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망설이던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출장은 이미 망했고 서울에 더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왕 왔으니 한국의 온천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가볼게요.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김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역에서 K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건물들, 다른 색감, 다른 리듬. 그러나 가끔 일본과 닮은 부분도 보였죠. 앞으로의 일정이 걱정되었습니다. 한국어도 모르고 지방은 처음이며 게다가 피부 상태는 최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 후 마침내 덕구온천에 도착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시골이지만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의 마을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었죠. 사토 씨, 안녕하세요. 호철입니다. 펜션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젊은 남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지연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그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테라피 센터예요. 피부 치료에 특화된 온천 프로그램을 준비해뒀습니다. 호철의 펜션은 소박하지만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전통 한옥 양식과 현대적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었죠. 그는 저를 방으로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덕구온천은 이례적으로 지하 1000m 자연 용출되는 국내 유일 고온온천입니다. 일본의 온천과는 수질 특성이 많이 달라요. 방에 짐을 풀고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특유의 유황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호철이 안내해준 특별탕은 개인실처럼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마자 피부가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온천과는 다른 강렬한 자극이었죠. 10분도 채 못 버티고 나와야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피부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철의 설명을 들으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얼굴과 목, 팔 전체가 더욱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통증으로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화산처럼 붉게 부어올랐던 피부의 붉은기가 눈에 띄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겪어온 증상 중 처음 있는 일이었죠. 혹시 착각인가 싶어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붓기가 가라앉고 진물도 멈췄으며 가려움도 한결 나아져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호철을 만났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나아지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하룻밤 만에 이런 변화가 있다니. 호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일주일만 지나봐요. 완전히 다른 피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온천, 정말 특별한 곳일지도 모르겠다. 온천에서의 나흘째, 호철은 저를 그의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펜션 한편에 마련된 공간이었지만
놀랍도록 체계적인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지질학과 출신입니다. 대학원에서는 온천수의 성분 분석과 치유 효과를 연구했죠. 호철이 컴퓨터 화면을 켜자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수년간 덕구온천의 수질을 연구하고 임상 데이터를 수집해온 것이었습니다. 일본 온천은 광고와 이미지에 치중하는 편이죠. 실제로는 지하수 재활용이 많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자료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덕구온천은 온도도 42도에서 50도 사이로 유지되고 유기 미네랄 함량이 세계 최상위급입니다. 특히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풍부해요. 호철은 일본, 중국, 유럽의 유명 온천들과 비교한 데이터도 보여주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덕구온천의 수질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곳이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거죠? 제 질문에 호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마케팅 부족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관광지보다 치유의 장소로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너무 상업화되면 본래의 가치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뷰티 플랫폼도 초창기엔 진정성 있는 정보 제공이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상업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온천에서 나와 마을 구경을 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에서 덕구까지 KTX와 시외버스 환승으로 단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 통합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교통회사마다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정말 편리하네요. 호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IT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무료 와이파이도 거의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고요. 실제로 시골 마을임에도 인터넷 속도는 도쿄보다 빨랐고 택시비나 통행료는 도쿄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편리함과 합리적인 비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온천에 몸을 담그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말씀하시던 한국과 지금 제가 경험하는 한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때로는 일본보다 더 진보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피부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1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단 일주일 만에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덕구온천에서의 2주차,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새로운 기적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장 없이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부가 회복되었습니다. 붉은 반점들이 사라지고 피부 톤이 균일해졌으며 무엇보다 가려움과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호철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자연의 힘이에요. 인공적인 약품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몸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거니까요. 저는 매일의 변화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록용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일본 팔로워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온천에서 피부가 나았다고? 미카가? 저 바나파 CEO가 한국에 갔다고? 댓글들이 쏟아졌고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일본 유명 뷰티 블로거들이 저에게 연락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카, 너 정말 달라 보인다. 대학 시절 친구인 에리카였습니다. 제 SNS 게시물을 보고 직접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너 한국 욕하던 애 맞아? 이렇게 열심히 한국 온천을 홍보할 줄이야. 에리카의 말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인도 없이 비난했던 거죠.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호철이 저와 에리카를 초대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전통 음식과 음악, 그리고 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강강술래라는 전통 춤이에요. 함께 해볼래요? 호철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지만 에리카의 등 떠밀림에 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동안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카, 울어? 왜? 에리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 나라가 날 다시 살아가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마치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의 고통, 숨겨왔던 상처, 그리고 이유 없이 품었던 편견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철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몸이 마음보다 먼저 알아차리기도 해요. 피부가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게 상기된 눈가와 달리 제 피부는 맑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요. 스마트폰을 열어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위기회의 소집, 주가 하락,
새로운 경쟁사 출현. 문제는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변했구나 생각했습니다. 피부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호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저를 온천 근처 산책로로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물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물이 어디서 오는지 보여드릴게요. 호철을 따라 좁은 산길을 오르다 보니 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자연 용출되는 온천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물이 지하 1000m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런 인공적인 개입 없이요. 호철의 설명을 들으며 그 자연의 힘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도 온천이 많지만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품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미카 씨, 온천은 단순히 피부 치유의 장소가 아니에요. 자연과 공존하는 시간이죠.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리듬을 따를 때 가장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도쿄에서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았고 자연과의 연결은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사무실과 인공적인 공기, 디지털 기기의 푸른빛, 제 피부가 고통스러워한 이유가 단순히 의학적 문제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인들은 자연 치유하는 개념을 소중히 여겨요. 몸의 균형을 찾아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날 저녁, 호철은 제게 한국 전통 약초차를 대접했습니다. 쌉싸래한 맛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마시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3주 차네요. 출장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좀 아쉬워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 오히려 떠나기가 아쉬워졌습니다. 제 피부는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건강해졌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을 떠날 때 급하게 챙겨온 물건들 사이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 그리고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출생증명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어가 아닌 한글로 쓰여 있었죠. 이게 무슨? 호철에게 보여주자 그는 천천히 문서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예요. 미카 씨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태어나신 것 같은데요.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순수한 일본인이라고만 말씀하셨죠. 어머니가 한국계 혼혈이셨던 거예요. 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류만 봐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태어나신 것은 맞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제게 한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심어준 이유, 어머니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침묵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숨기려는 방어였던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나라가 사실은 제 핏줄의 일부였다니. 외할머니에 반한 감정이 얼마나 깊었으면 손녀에게까지 그런 편견을 심어주려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한국에 있어. 그리고 출생증명서를 찾았어. 긴 침묵 끝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카, 미안해. 말해주고 싶었는데 엄마도 용기가 없었어. 대화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부가 이 나라의 물에 반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국에서의 한 달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회사 경영진을 소집했습니다. 제가 일본 뷰티 플랫폼 CEO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임원들 앞에서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 발견한 진실, 그리고 새롭게 찾은 방향에 대해서요. 회사는 부사장에게 넘기고 저는 새로운 브랜드를 시작하려 합니다. 미카 케어스테이라는 이름으로요. 한 달 만에 돌아와 이런 결정을 내린 저를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확신이 생긴 거죠. 2달 후, 저는 다시 한국 덕구온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사업 파트너로서 호철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미카 씨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덕구온천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덕구온천과 연계한 고급 스킨케어, 온천, 힐링 복합 브랜드를 설립했습니다. 자연의 치유력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브랜드였죠. 일본의 감성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브랜드 론칭 후 6개월, 미카 케어스테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본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예약이 쇄도했고
스킨케어 라인은 출시 첫날 완판되었습니다. 유명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얕봤고 두려워했고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피부는 기억합니다. 진짜 나를 찾아준 나라. 한국. 인터뷰 사진 속 제 모습은 화장기 없이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웃음 속에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제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었죠. 오늘도 저는 덥고 온천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생각합니다. 외할머니가 그토록 멀리하라던 한국이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상처가 오히려 저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피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상처를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제 피부는 이제 한국을 기억합니다. 제가 진정한 저를 찾은 나라, 한국을. 혼자 온천에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죠. 때로는 가장 두려워하던 곳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제게 그 선물은 바로 이곳, 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조용히 속삭이며 따뜻한 물에 더 깊이 몸을 담급니다. 이제 제 피부는 건강하게 빛나고 제 마음은 평화로우며 제 영혼은 고향을 찾은 듯 편안합니다. 피부가 기억하는 나라, 한국.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번 연휴에는 온천 여행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일교차가 심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